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고재용입니다. 저는 오늘 Reasoning with Sampling Your Base Model is Smarter Than You Think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에 프리프린트된 논문이며 총 인용수는 5회입니다. 목차는 컨셉부터 시작해서 Background,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셉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강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베이스 모델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인데요. 실제로 멀티샷 리즈닝 테스트의 결과 우리가 싱글샷에서는 아래를 강학습을 거친 모델이 성능이 무시 불가능하게 좋지만 이런 멀티샷의 경우 오히려 포스트 트레인드 모델의 성능이 낮아지는 경향이 최근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화학습을 거친 모델은 단순한 베이스 모델의 좀 더 샤프닝 된 버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베이스 모델에 이미 충분한 리즈닝 능력이 있다면 강화학습 없이 해당 능력을 발현해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본 연구는 강학습이 베이스 모델을 샬퍼 버전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니 강학습을 쓰지 않고 모델을 샬퍼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디코딩 시점에 모델을 샬퍼하게 만들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 적절한 방법론이 바로 파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베이스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샬퍼하기 위한 방법론인데요. 하지만 파워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용을 할 경우 계산량이 정말 폭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이를 근사한 샘플링 방식인 마코브 체인 몬테 카를로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는 알고리즘을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의 likelihood에 따라서 토큰의 서브시퀀스를 반복적으로 리샘플링 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제로 구현하게 됩니다. 결국 위의 방식으로 강학습 없이 싱글샷 리즈닝 능력뿐만 아니라 퓨샷 리즈닝 능력까지 그리고 샘플 다이버시티 능력까지 모두 얻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수학 태스크에서 강학습 때 이용된 같은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강학습으로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 도메인 리즈닝 테스트가 됐을 경우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현재 파워 디스트리뷰션을 적용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 RL 과정 없이도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웃 오브 도메인 리징 태스크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파워 샘플링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MCMC를 이용해서 구현한 알고리즘은 해당 장표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본 세미나의 목적은 이 장표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해주시고 수술될 내용을 쭉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얼라이먼트로 사람과 좀 더 유사한 형태로 동작하는 이러한 LLM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즈닝, 즉 모델 자체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와 관계된 방식입니다. 첫 번째 휴먼 얼라이먼트를 위한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인 RLHF가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방식인데요.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에 좀 더 높은 보상을 주는 위어드 모델을 학습시킨 후 다양한 방식의 강화 학습을 통해서 LLM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LLM의 포스트 트레이닝을 강학습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내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DPO입니다.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으로 복잡한 강학습 절차 없이 사람이 선호하고 사람이 싫어하는 답변의 쌍을 직접 비교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의 두 번째 목적인 리즈닝입니다.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RLVR 즉 강학습 with verifiable results라는 철학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수학 문제 정답이나 코딩 실행 결과처럼 실제로 우리가 답이 존재하는 검증 가능한 보상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베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판별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성 완료 시점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PPO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RL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핫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GRPO가 있습니다. GRPO는 딥시크에서 처음 개발된 방식으로 그룹 렐러티브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밸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시 모델이 답변을 여러 가지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답변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강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포스 트레이닝 없이도 LLM 리즈닝을 수행한 연구들도 여러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ARGS, 즉 Alignment as Weird Guided Search 논문인데요. 모델의 사전학습 파라미터를 고정시킨 채로 인퍼런스 타임의 외부 위어드 모델을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동 원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이 다음에 올 토큰 후보들을 제안을 하고 위어드 모델 같은 경우는 각각의 토큰을 지금까지 생성된 서브 시퀀스에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시퀀스들의 를 스코어링하고 어 토큰의 확률 값과 스코어 값을 서열 결합해서 이 결국 최종 스코어가 높은 토큰이 선택된다라는 구조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이해를 해보자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requires가 0.75의 확률, is가 0.63의 확률, can이 0.51의 확률 등과 같은 식으로 next 토큰의 후보들과 각각의 확률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reward 모델 같은 경우에는 hacking a bank account까지 이전까지 생성된 시퀀스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후보 토큰들을 붙이고 이렇게 완성된 시퀀스에 대해서 얼마나 likely한지 그 스코어 값을 구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이 만든 확률 값과 가중치 W로 리어드 모델이 계산한 스코어 값을 더해서 최종적인 어 토큰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is가 이제 가장 높은 스코어 값이 도출되게 돼서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artial Alignment as Weird Guided Sampling이라는 PR PARGS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RGS 방식이 위어드 모델을 훈련시킬 때 전체 문장에 대해서 훈련된 보상 모델, 훈련된 위어드 모델을 사용해서 부분 시퀀스에 대해서는 사실 점수를 좀 부적절하게 매기는 게 아닐까라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리워드 모델을 부분 시퀀스 상에서 직접 훈련시키는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리워드 모델을 디코딩 시점에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닐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마지막 백그라운드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NL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확률 분포 P에서 샘플링하지 않고 P의 알파승에서 샘플링하는 기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알파가 가변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샘플링 초기 같은 경우는 알파를 1보다 작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분포 전체가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위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뾰족한 분포로 전환을 하게 되고 뾰족한 분포로 전환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알파를 1보다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샘플러가 전체 공간에 여러 봉우리들로 퍼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각의 봉우리의 높은 지점, 그 각각의 모드로 자연스럽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NL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마크업 체인 몬테카를로의 모드 콜랩스, 즉 다양한 모드, 다양한 특성 패턴을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디퓨전 모델에서는 고품질과 같이 특성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NL 분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솔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법론 설명에 앞서서 이제 사용되게 될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토큰입니다. 토큰은 XI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탕수육 이런 한 가지 토큰을 얘기를 할 때 XI라고 적게 됩니다. 이때 그 I를 제외하고 그냥 X라고 적게 되면 그 XI들의 집합인 시퀀스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탕수육 소스는 부어서 먹까지가 시퀀스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0번째부터 T번째까지 시퀀스다라고 했을 때는 X0 에서 t까지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x t보다 작다라고 하면 중간에 부가 t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 앞까지 즉 탕수육 소스는
까지가 x는 xt보다 작은이 되겠고 xt보다 큰 같은 경우는 t 시점인 부 이상의 토큰들로 구성된 시퀀스, 즉 어서 먹이 되겠고 아래 방식 같거나 작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LLM입니다. LLM 같은 경우는 특정 시퀀스를 생성하는 분포 P인데요. 우리가 LLM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auto regressively 이전에 만들어진 시퀀스를 바탕으로 다음 T번째 토큰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LLM이라는 것은 next 토큰을 그냥 prediction 하는 머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0번째부터 T번째까지 토큰들로 구성된 전체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분포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샤프닝 이라는 것은 likelihood가 큰 영역은 좀 더 크도록 작은 영역은 더 작도록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그림을 보게 되면 뾰족한 봉우리의 경우 더 높이 올라가고 낮은 위치의 경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더 낮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디스트리뷰션 샤프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강학습 포스트 트레이닝 방법론이 우리 베이스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샤프닝하는 학습법이다, 방법론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강화학습 없이도 베이스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샤프닝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티베이션을서 비롯되어 본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티베이션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Reasoning with Power Distribution 방식인데요. 이때 Power Distribution이란 원래 분포 P에서 거듭 제곱 알파승을 해서 전체 확률 분포의 모양을 뾰족하게 만드는 분포를 의미합니다. 즉 시퀀스의 상대적 likelihood는 더 높은 것은 더 높게, 낮은 것은 더 낮게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소스는 부어서 먹까지 이런 시퀀스를 모델이 만들 확률이 이제 0.1이라고 하고 탕수육 소스는 찍어서 먹이라는 시퀀스를 만드는 확률은 0.0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파워 디스트리뷰션 알파는 2를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탕수육 소스는 부어서 먹이라는 시퀀스를 만들 확률이 0.01이 되고 탕수육 소스는 찍어서 먹을 만들 확률은 0.0025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두 시퀀스 간의 확률 차가 더 적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모델이 이 확률값을 계산을 할 때 정교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그 지금까지 구한 이 그 0.1, 0.05 같은 값들을 더하고 그것 중에 0.1이 되고 파워 디스트리뷰션을 적용한 경우에는 0.01 더하기 0.0025 분의 0.1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두 확률값이 급격하게 커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LLM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파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거 혹시 로우 템퍼레처 샘플링이랑 동일한 방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 템퍼레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토큰 출력 확률에 템퍼레처 값을 지수승해서 샘플링하는 것인데요. 이때 두 파워 디스트리뷰션과 로우 템퍼레처 샘플링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파워 디스트리뷰션은 분포를 시퀀스의 생성 분포를 샤프닝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로우 템퍼레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토큰 출력 확률,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의 확률값을 샤프닝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측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넥스트 토큰을 프리딕션 할 때 템퍼레처를 조절해서 특히 로우 템퍼레처로 갈 경우 원래 트럭과 같이 높은 확률값으로 샘플링 될 토큰들의 확률값은 더 높아지고 엘리펀트와 같이 원래도 낮은 확률값을 가지고 있던 토큰들의 확률은 더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워 디스트리뷰션과 로우 템퍼레처 샘플링이 사실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커블러리가 A와 B만 있는 상황에서 모델이 이 토큰 시퀀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는
AA, AB, BA, BB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그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AA가 생성된 확률값은 0, AB가 생성된 확률값은 0.4, BA가 생성될 확률값은 0.25, BB가 생성될 확률값은 0.25인 상황입니다. 이때 모델은 우선 한 가지 토큰씩 auto regressively하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A나 B라는 토큰을 생성을 하고 그 첫 번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A나 B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과론적으로 가장 좋은 생성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의 그 시퀀스 생성 확률이 가장 높은 PAB 상황, 즉 0.4 확률인 AB 시퀀스가 가장 좋은 생성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LLM이 가장 처음으로 A를 생성해야 AB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퀀스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 시점에 A 혹은 B라는 토큰을 선택을 할 때 A의 선택 확률은 PAA, PAB를 더한 0.4가 되고 B 토큰 생성 확률 같은 경우에는 PBA, PBB를 더한 0.5가 되어 토큰 B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토큰 B를 선택할 경우 AB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자면 잘못된 리즈닝 트레이스로 진입하는 예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low temperature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2로 가정을 하고 low temperature 샘플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low temperature 샘플링은 단순하게 next token prediction에서 그 next token의 확률 값들을 우리가 temperature를 지수승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 A의 선택 확률은 0.4의 제곱인 0.16이 되고 B 토큰의 선택 확률은 0.5의 제곱인 0.25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A와 B의 상대적인 그 확률 값은 더 B가 커져 버려 실제로 LLM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토큰을 생성을 할 때 B 토큰을 생성할 확률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파워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파워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같은 경우는 시퀀스 생성 확률을 지수승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AA, 즉 확률 0을 제곱하고 거기에다 PAB, 0.4를 제곱한 것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해지게 되고 그 경우 A라는 토큰을 선택할 확률값은 0.16이 됩니다. B 토큰을 선택할 확률값 같은 경우에는 B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시퀀스인 BA의 생성 확률 0.25의 제곱, BB의 생성 확률인 0.25의 제곱을 더해서 0.16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토큰 A의 선택 확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파워 디스트리뷰션은 미래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시퀀스의 likelihood를 sharpen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초반에 토큰 선택 확률이 낮더라도 후반부에 정말 명확하게 likelihood가 높아지는 추론 경로가 존재한다면 해당 확률값이 크게 작용하여서 기존의 모델이 선택하지 못했던 토큰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론입니다. 방금 전의 예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펄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다음 시퀀스의 생성 확률의 각각을 우리가 알파승을 한 것을 서메이션하는 것이고 로우 템퍼레처 샘플링 같은 경우는 다음 시퀀스의 생성 확률을 일단 모두 합산을 하여 넥스트 속 토큰의 생성 확률을 구하고 그를 그냥 단순하게 지수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Power Distribution이 Low Temperature Sampling과는 다른 방식이다라는 것이 베이스 룰을 통해서 증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논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론을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 디스트리뷰션은 로우 템퍼레처 샘플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파워 디스트리뷰션은 높은 확률의 퓨처 패스를 가지는 토큰 샘플링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높은 확률의 추론 경로에 대해서 플래닝을 향한 바이어스를 중입하기 때문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잘못된
리즈닝 패스로 이끄는 크리티컬 윈도우나 피보탈 토큰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워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억제하는 효과 또한 존재합니다. 소수의 특정 토큰이 이후에 이어질 미래 경로의 라이클리후드를 모두 낮아지게 하는 현상을 막아서 잘못된 토큰을 선택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고, 잘못된 토큰이 선택되면서 이후 추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워 디스트리뷰션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모든 가능한 시퀀스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GPT-5를 보게 되면 전체 복합 사이즈가 이제 대략 20만 토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 토큰을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시퀀스의 경우의 수는 20만의 100승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를 모두 계산해서 어, 답변을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근사이를 찾게 되고, 해당 방식이 바로 마크업 체인 몬테카를로, 즉 MCMC 방법론입니다. 마코프체인 몬테카를로, 즉 MCMC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메트로폴리스 하스팅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정교화되지 않은 확률 분포에서 근사 샘플링을 하는 기법을 의미하는데요. 아래 과정을 n번 반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전체 시퀀스에서 랜덤리 t를 선택을 하고, 모델이 이제 xt t번째 토큰부터 리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리샘플링을 진행해서 새로운 후보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relative likelihood에 기초해서 해당 후보의 수락 또는 거절 여부가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메트로폴리스 하스팅 알고리즘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모델이 어 실제로 리샘플링을 진행하는 임의의 제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후수할 두 가지 조건만 만족했다면 정말 어떠한 제한 분포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는 이제 제한 분포가 이제 LLM 모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 템퍼레처 모델을 이용을 하든 로우 템퍼레처 모델을 이용을 하든 뭐 퀸을 뭐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라마를 이용을 하든 클로드를 이용을 하든 아무 모델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파워 디스트리뷰션을 실제로 어 근사히를 구하기 위해서 파워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한 것을 위해서 본 이제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파워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것처럼 수렴이 되게 되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acceptance ratio인데요. 바로 이제 A, X, XI, 그 식이 바로 acceptance ratio 식입니다. 본식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제한 분포 Q와 실제로 따라가야 하는 분포인 P 알파승, 즉 파워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이용해서 정말 새롭게 리샘플링 된 샘플을 억셉할 건지 아니면 그냥 버릴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 수만큼 많이 n번 반복을 하면서 점점 파워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한 것과 가까워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임의의 제한분포 Q 같은 경우에는 목표 분표인 파워 디스트리뷰션 P 알파승에 수렴하기 위해서 아래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하성인데요. 마코프 체인이 상태 공간 내 어떤 지점에 시작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다른 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문장 구조 단어 지파에만 갇혀서 다른 문장을 우리가 생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가 목표 분표 P 알파승에서 어 "나는 밥을 먹고 있다."라는 시퀀스를 우리가 샘플링을 할 것입니다. 이때 임의의 제한 분포 Q에서도 동일한 문장을, 동일한 시퀀스를 샘플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바로 기하성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주기성인데요. 생성된 샘플 체인이 특정 횟수의 단계의 수 후에 동일한 샘플로 계속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상태 공간을 이제 리샘플링을 진행을 하면서 무작위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MCMC 샘플링 과정을 본 논문에서 정말 채택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랜덤하게 t가 선택될 때 유니폼 분포를 바탕으로 해서 랜덤리 t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임의의 제한 분포 Q를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LLM with low temperature 모델을 이용해서 리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MCMC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단점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exponential mixing time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타겟 디스트리뷰션까지 우리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수많은 지수적으로 많은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 토큰이 정말 큰 디멘션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런 토큰들로 구성된 시퀀스의 길이까지 긴 경우에는 처음 생성되는 시퀀스가 너무 좋지 않을 경우 목표 분표 수렴까지 정말 수만 번의 리샘플링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어 샘플링 횟수를 줄여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논문에서는 목표 분포 p 알파 승을 수렴 전 샘플링할 중간 분포를 정의하고 목표 분포 p 알파 승으로 수렴 전 샘플링할 중간 분포를 정의를 하고 스텝을 밟아가면서 블록 단위로 순차적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뭐 B 길이 여기서 B를 한번 그냥 10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개의 토큰을 auto regressively 순서대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10 개의 토큰으로 구성이 된 하나의 시퀀스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M1 리샘플링을 하고 두 번째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10 개의 토큰을 더 샘플링을 해서 총 20개 토큰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고 그 20개 토큰 시퀀스에서 리샘플링을 거칩니다. N번 거치고 또한 그 뒤에 다시 10 개의 토큰을 샘플링해서 시퀀스를 30 길이로 만들고 이 30 길이의 시퀀스를 리샘플링을 또 N번 진행합니다. 즉 어떻게 말하자면 블록 디코딩의 형식을 갖다 붙여서 지수적으로 과도한 샘플링이 발생하는 이 exponential missing time을 회피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모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결국 디스트리뷰션 샤프닝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강화학습 없이 그냥 단순하게 모델을 디스트리뷰션 샤프닝을 하면 성능이 올라가겠네라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디스트리뷰션을 샤프닝하는 방식은 시퀀스 디스트리뷰션을 샤프닝하는 방식, 즉 파워 샘플링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파워 샘플링이 실제로 동작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근사해인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조차 지수적으로 과도한 샘플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 디코딩 형식을 차용을 해서 샘플링의 수 자체를 양 자체를 크게 줄이는 방식을 차용을 합니다. 해당 전체 알고리즘이 본 그 알고리즘 이미지에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한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블럭 사이즈 B. 블럭 사이즈라고 하면 한 번에 생성되는 그 시퀀스의 길이었죠. 그 B와 제한 분포 어 LLM with low temperature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B 블록만큼 이제 계속 샘플링하는 디스트리뷰션의 시퀀스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X는 이제 0부터 KB까지 이미 샘플링이 된 상황에서 그럼 이제 KB 플러스 1번째부터 K 플러스 1B까지 제한 분포를 통해서 auto regressively하게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MCMC 업데이트를 N번 수행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샘플링된 B 길이의 서브 시퀀스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성된 전체 길이의 즉 X는 0부터 K 플러스 1B 토큰까지의 시퀀스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그 시퀀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퀀스에서 유니폼리 토큰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큰부터 가장 마지막 생성된 K 플러스 1B 위치의 토큰까지 auto regressively resampling을 진행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acceptance ratio를 계산을 하고 acceptance ratio가 U보다 이제 크거나 같게 되면 억셉을 합니다. 억셉을 한다는 것은 새롭게 리샘플링 된 것을 억셉을 하고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시퀀스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U threshold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유니폼 분포에서 하나를 샘플링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n번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B 길이만큼 늘리고 또 n 번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B 길이만큼 늘리고 n 번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식으로 맥스 랭스 T까지 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 장표는 본 세미나의 이제 가장 초기에 결국 Power Sampling with Autoregressive MCMC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라고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해당 장표를 이제 드디어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알고리즘에서는 블록 사이즈가 2 그리고 임의의 제한 분포가 LLM with low temperature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길이만큼 토큰이 샘플링이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LLM with low temperature를 이용해서 탱수육화라는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그 뒤에 유니폼리 토큰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요. 이 경우 과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터 가장 마지막 토큰. 하지만 이때는 과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만 리샘플링을 하게 되고 리샘플링 시에도 동일한 LLM with low temperature를 이용합니다. 과는 은으로 리샘플링 되게 되고 그 후 기존의 시퀀스인 탕수육과와 리샘플링된 시퀀스인 탕수육은 이 두 가지 시퀀스에 대해서 acceptance ratio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샘플링된 유니폼 분포에서 샘플링된 U보다 해당 acceptance ratio가 큰 경우 accept이 되어 탕수육은이 결정이 되고 반대로 acceptance ratio가 더 작은 경우 탕수육과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해당 경우에서는 어 acceptance ratio가 U보다 작게 나와서 탕수육과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탕수육과에서 유니폼리 토큰을 선택하고 리샘플링하고 acceptance ratio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두 시퀀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n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n번 반복한 결과 결국 탕수육은이 결정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탕수육은 뒤에 블록 사이즈만큼 확장을 하고 즉 두 칸을 확장을 하고 어 LLM with low temperature를 이용해서 auto regressively 토큰을 하나씩 생성을 합니다. 탕수육은 중국, 그 다음에 집까지 생성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전체 4개의 토큰에 대해서 유니폼리 토큰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뭐 은이 선택이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은부터 가장 마지막 집까지 리샘플링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 탕수육 소스는 부어라는 새롭게 리샘플링된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탕수육은 중국집과 탕수육 소스는 부어까지 이 두 가지 시퀀스에 대해서 acceptance ratio를 계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U보다 더 큰 경우 탕수육 소스는 부어라는 새로운 리샘플링된 시퀀스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이제 리샘플링을 진행을 했으니 n-1번 동안 본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해서 총 길이가 4인 시퀀스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속 이제 확장적으로 진행을 해서 두 블록 사이즈 2씩 확장을 해서 결국 맥스 랭스 T에 도달을 한다면 또는 그 전에 이제 생성이 중단되게 된다면 전체 프레임워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결국 파워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결국 인퍼런스 타임에 샘플링을 얼마나 더 많이 해서 답변의 품질을 좋게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이제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인데요. 결국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을 통해서 답변의 리즈닝 품질을 올리는 것이 해당 논문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적으로 총 제너레이션 되는 토큰 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식을 따르는데요. 좀 더 간략하게 보자면 한 번에 생성되는 그 블록 사이즈가 작을수록 또한 리샘플링이 되는 그 이터레이션 수, 즉 n이 더 클수록 연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블록 사이즈와 이제 n,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산량과 리즈닝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experiments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리즈닝 성능을 제너럴하게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매스 500이 있는데요. 매스 같은 경우는 기하학, 미적분학, 정수론 등 7개 영역에서 대외 수학 문제로 구성된 벤치마크입니다. 그중에서 어, 전체 5,000개의 테스트
프로블럼 중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선택된 500개의 프로블럼인 매스 500을 이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휴먼 리벨인데요. 휴먼 리벨은 164개의 알고리즘, 리즈닝, 수학 언어 이해를 다루는 프로그래밍 문제 세트입니다. 각 문제는 7.7개 단위의 테스트로 구성이 되는 형식입니다. 다음으로는 GPQA인데요. GPQA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물학, 즉 다양한 과학 분야의 다지선다 데이터셋입니다. 그중에서도 GPQA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198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하위 집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알파카 이벨 2.0이 있는데요. 총 105개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영화 리뷰, 추천, 이메일 읽기 등 일반적인 정말 이 LLM이 도움이 되는지 헬프풀니스를 검증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헬프풀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LLM에서 저지를 이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GPT-4 터보가 생성한 답변 대비 정해진 길이의 답변에서의 윈 레이트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형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모델의 순서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최대 생성할 수 있는 이제 토큰의 길이는 3072가 되고 블록 사이즈 같은 경우는 3072를 16으로 나눈 192개의 블록, 192 길이의 블록을 16번 생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알파는 4가 되고 샘플링 템퍼레이처는 알파분의 1인 0.25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실 샘플링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임의의 제한분포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꼭 low temperature 샘플링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템퍼레이처 값에 대한 제약 사항도 없습니다. 실제로 알파카 이벨이라는 벤치마크에서는 선택적으로 이 그 템퍼레이처를 0.5로 사용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성능이 더 잘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퀸 2.5 매스 7B 모델, 퀸 2.5 7B 모델, 파이 3.5 미니 인스트럭트 모델, 그리고 어, 위의 모델들을 이제 매스 데이터셋의 트레인셋을 이용해서 강학습 포스트 트레이닝을 진행한 베이스라인 모델로 실험을 비교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인 리절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매스 500의 경우 GRPO로 학습한 모델과 동등한 성능을 달성합니다. 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이 사실 GRPO 같은 경우는 학습한 데이터가 바로 매스 500 트레인셋입니다. 따라서 GRPO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인 도메인 상황에서 동일한 벤치마크의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펄 샘플링 같은 경우는 그냥 새로운 매스 500이라는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휴먼 이벨과 알파카 이벨 2.0에서는 모든 모델에서 GRPO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보다 최대 59.8%까지 성능이 좋게 도출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일반화된 리즈닝 능력, 리즈닝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즈닝 트레이스 라이클리후드와 컨피던스 결과입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 결과를 보게 되면 제안하고 있는 모델이 베이스 모델보다 높은 likelihood 시퀀스를 샘플링하면서 동시에 높은 분산, 즉 다이버시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GRPO 모델 같은 경우는 높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영역에 너무 컨센트레이트 되어서 이제 나와 있는 너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낮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영역까지 이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워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이의 중도를 거치고 중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높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시퀀스를 샘플링하면서 그와 동시에 가끔씩은 이제 살짝 낮은 likelihood의 시퀀스도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구나. 즉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면서 좀 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RL 모델처럼 GRPO 모델처럼 너무 이제 높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영역에 뾰족하게 이제 분포되는 것은 강하게 베이스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샬픈하면서 다이버시티를 희생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컨피던스 결과입니다. 컨피던스는 average negative entropy of next token distribution인데요. 다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다음 토큰을 좀 더 결정론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측표를 보시게 되면 아월스 모델과 GRPO 모델 모두 유사한 하이 컨피던스 영역에서 샘플링을 진행한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리포팅하고 있는데요. 바로 Reasoning Trace Likelihood and Confidence 결과 중에서 Reasoning Trace Length 결과입니다. 이제 매스 500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길이의 아웃풋이 도출됐나라는 것을 한번 관찰을 해 보니 퀸 2.5 매스 7B 모델의 평균 답변 길이가 600 이고 이를 R을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답변 길이가 길어져서 671 토큰이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파워 디스트리뷰션 근간을 둔 MCMC 샘플링을 적용한다면 평균 생성되는 토큰 길이가 포스트 트레이닝 된 토큰 길이와 동일한 이제 671 토큰으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이유 규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 실제로 생각하고 모델이 리즈닝 하는 부분이 RL과 유사한 형식으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Diversity and PaSeK Performance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SeK Accuracy 같은 경우는 생성 모델에서 K개의 결과물을 생성할 시 하나라도 정답이 있으면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로버스티니스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로버스티니스 같은 경우는 모델이 혹시 여러 번 시도를 한다면 한 번쯤 정답을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성 다이버시티 평가인데요. 만약에 이제 K가 증가해도 패스의 K가 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생성되는 결과물들이 애초에 이제 너무 오류가 많거나 또는 서로 너무 비슷한 결과만 생성이 되는, 즉 다이버시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GRPO 같은 경우에는 K는 1에서 가장 잘하지만 K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아월스 모델 같은 경우는 K가 1인 상황에서는 GRPO 모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K가 2 이상인 상황에서는 GRPO를 스트롱리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즉 GRPO 레벨의 싱글샷 퍼포먼스를 달성하면서도 멀티샷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GRP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그 샷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필드에서 사용되는 그 예시의 샷이 아니라 몇 번 이제 생성했는가의 샷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보다 아월스 모델 같은 경우 계산량이 대략 한 8 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페어한, 즉 인퍼런스 타임의 그 스케일링 측면에서 동일한 정도로 비교를 해 보자면 베이스 모델의 8이 K가 8인 상황과 이제 아월스 모델이 K가 1인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경우 베이스 모델이 아월스 모델을 오히려 스트롱리 아웃퍼폼하는 방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 본 모델은 이제 베이스 모델을 8번 독립적으로 샘플링하는 방식에 비해서 성능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본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해석할 여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파워 디스트리뷰션의 효과에 대한 실험입니다. 파워 디스트리뷰션에서는 P의 알파승을 취하기 때문에 그 알파승, 즉 지수 알파를 조정한다면 어떤 결과를 보일까에 대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인데요. 알파가 1인 경우는 단순하게 베이스 모델에서 샘플링하는 것이 되겠고, 알파가 무한대인 경우는 너무 이제 알파가 크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델에서 그냥 가장 큰 확률값을 보인 시퀀스 하나를 결정론적으로 그냥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알파가 1보다 큰 경우 굉장히 강건하게 이제 성능이 유지되는 모습을 아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관계가 있는 실험 결과인데요. 우리가 MCMC 스텝, 즉 리샘플링 이터레이션 횟수 n을 키울수록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n을 0부터 10까지 키웠을 경우 성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식상으로도 n을 키울수록 파워 디스트리뷰션 p 알파 승에서 샘플링한 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워스 모델이 4위분의 NT 배의 토큰을 더 많이 생성하는데요. 이때 N이 10, T가 679, 블록 사이즈가 192라고 한다면 원래 인퍼런스보다 8배 정도의 토큰을 더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GRPO는 트레이닝 시에 이제 16개의 롤아웃을 생성을 하고 그중에서 어 비교를 하여서 결정을 하는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퍼런스 타임의 본 논문은 이제 8배의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방식이 더 낫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시점과 인퍼런스 타임의 시점에 이제 생성되는 토큰 수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의의입니다. 추가적인 훈련 없이 베이스 모델의 파워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파워 디스트리뷰션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MCMC 샘플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신의 강화학습 포스트 트레이닝 모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싱글샷 리즈닝 퍼포먼스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높은 likelihood reason과 강력한 리즈닝 성능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학습 없이 LLM 디스트리뷰션 샤프닝을 인퍼런스 타임에 적용하였고 베이스 모델의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면서 리즈닝 성능을 올려서 명확한 평가가 어려운 영역에서 싱글샷 LLM 리즈닝 성능의 향상이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법론에 대한 수학적 토대가 실제 성능까지 이어진 어떻게 보면 NLP 분야에서 잘 보지 못한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의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문제가 존재하긴 합니다. 논문의 세팅 기준으로도 8배 이상의 이제 토큰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블럭 단위 생성과 토큰 리샘플링에서 비율이 굉장히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록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생성 경직성 문제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어, 해당 방법론을 차용하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면 더 나은 성능과 이제 생성 효율성을 모두 다잡을 수 있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